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친구들이랑 매일같이 모임을 다녔죠. 근데 어느 순간 통장 잔고도 체력도 인간관계도 다 바닥났어요. 이런 이야기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맞이한 은퇴. 그래서 오랜만에 자유를 즐기고 싶어 사람도 만나고 모임도 가고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내 노후가 왜 이렇게 피폐해졌지? 라는 자각이 찾아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여유롭고 평화롭기만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모임 중독 혹은 사교 피로에 빠지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모임만 쫓다 노후가 흔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우리가 왜 이런 함정에 빠지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꾸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구어체로 공감 가득하게 풀어드릴게요. 사례 1. 경조사 비만 월 50만원 넘게 나갔어요. 66세 최 선생님의 고백. 퇴직 후 평생 몸담았던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축적된 인맥. 처음엔 그게 참 든든한 자산 같았다고 합니다. 매달 결혼식, 회갑잔치, 사망조문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성의껏 다녔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달 카드값이 80만원 넘게 나왔는데 60만원이 다 경조사비더라고요. 게다가 모임 후 뒤풀이까지 이어지니 회비도 교통비도 식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작 본인의 건강검진이나 식비, 여가 활동엔 돈을 아끼게 되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사례 2. 사람들이 있어도 정작 마음 털어놓을 사람은 없었어요. 63세 김 여사님의 눈물. 하루라도 약속 없으면 불안했던 김 여사님. 카페 모임,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심지어 봉사활동 모임까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많이 만났지만 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내 얘기 꺼내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사람 만나는 걸로 외로움을 더 느낀다는 걸 알았어요. 그 후로 모임을 하나둘 줄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자전거 동호회 한 곳만 남기고 혼자 걷기, 글쓰기, 반찬 만들기 같은 혼자 활동을 즐기며 이제야 진짜 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례 3. 내가 빠지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억지로 나갔어요. 68세 박 사장님의 말 못할 중압감. 사업가 출신의 박 사장님은 은퇴 후에도 존재감을 놓기 힘들었습니다. 모임에서 건배사도 잘하고 후배들 밥도 잘 사고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도맡았죠. 하지만 현실은 본인도 점점 지쳐갔고 오늘도 무리했네 하며 약을 챙겨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나 없으면 재미없어져라는 자존심 때문에 몸이 안 좋아도 돈이 부족해도 모임을 빼지 못했습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비까지 빠져나가면서 그냥 내가 나를 챙겨야 할 때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에 사람들이 모임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 소속감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2. 남들과 비교되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며 3.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은 진짜 좋은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모임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고 살게 해줍니다. 은퇴 후 모임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3가지 팁. 의미 없는 모임은 용기 있게 끊으세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모임과 빼앗아가는 모임을 구분하세요. 의무적 참석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세요. 걷기, 글쓰기, 텃밭 가꾸기, 취미생활. 외로움을 해소하려면 내가 나를 만족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의 사람 단 한 명을 만들어 보세요. 인생 후반엔 많은 인맥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 배우자, 가족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사람 만나는 게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갉아먹기도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임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순 없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돌보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진짜 행복한 은퇴 후의 삶이 시작됩니다.
모임만 쫓아다녔던 지난 날이 후회돼요 라는 말을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꼭 하지 않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중심에 두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인간관계의 함정과 해법, 모임만 쫓다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법. 왜 은퇴 후에 모임 중독에 빠지기 쉬운가? 심리학적으로 은퇴는 단순히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하버드 의대 조지 베일런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소속감을 잃었을 때 우울감, 허무감, 불안이 급격히 증가한다. 즉, 직장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일상의 루틴과 소속감을 사람들은 모임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일시적이고 피상적일 경우 의존성만 남기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와 소모적인 관계는 어떻게 다를까? 심리상담학에서는 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회복적 관계 리플레니싱 릴레이션십, 서로의 에너지를 북돋고 감정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관계. 서로 말이 잘 통하고 함께 있어 편안한 관계. 소진적 관계 디플리팅 릴레이션십, 억지로 맞춰야 하고 비교와 긴장이 오가며 감정을 소모시키는 관계. 나 없으면 안 되지라는 압박감, 억지로 이어가는 형식적 모임. 은퇴 후에는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 보다 내가 충전되는 관계인가를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후 인간관계 정리 전략. 1. 관계 다이어트는 건강을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미국 UCLA 뇌과학자 매튜 리버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 스트레스는 실제 신체 통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낮춘다. 무조건 모임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에너지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벼워졌는가? 돌아오며 기운이 빠졌는가? 이 질문에 따라 과감히 정리할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정없고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의 표현입니다. 2. 고립 대신 선택적 연결을 시작하라.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외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정리된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유대가 생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특정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 하나만 유지해도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WHO는 노년기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사회적 소속감과 심리적 연결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이 연결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은퇴 후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에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트와인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불안이 낮고 자존감은 높다. 매일 일정 시간 혼자 산책하기,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소일거리 갖기, 혼자 밥 먹기에 익숙해지기. 이런 훈련이 쌓일수록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적으로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힘이 생깁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심리적 점검 리스트 자가진 단영. 아래 항목에 YS가 많을수록 관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만남이 끝난 후 지친다. 참석 안 하면 소외될까 불안하다. 모임에서 늘 같은 역할을 강요받는다.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 대화 주제가 얕고 소모적이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모임 디톡스 시기입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택적이고 전략적이며 따뜻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살지 말고 더 깊이 있게 나와 소통하며 진짜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 12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인생 2막은 수많은 겉모습의 인연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응원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임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채우는 관계를 선택하십시오.